안녕하세요, 모트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튀르키예 괴렘이라는 곳이고, 여기에는 진짜로 지구가 만날 정도로 독특한 지형을 가진 막 바위, 기암 절벽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랜 화산 활동이 이렇게 바람과 비에 깎여가지고 만들어진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이 지형으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근처 카파도키아라는 곳은 열기구로 이 주변을 관찰하는 게 또 많은 분들의 버킷리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프 50주년입니다. 자동차 역사상 이 단일 이름으로 50년 정도 버틴 자동차 별로 없거든요. 명맥이 끊이지 않고 50년 정도 됐다. 911, 미니, 골프 거의 요 정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판매량으로는 이제 골프가 월등하죠. 그러니까 지금 50년 동안 골프는 3,700만 대가 전 세계에서 판매가 됐고, 요거를 50년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2,000대씩 팔릴 거예요. 자, 페이스리프트 모델답게 일단 디자인 위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엠블럼이 빛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엠블럼, 여기 LED가 들어가서 이 안쪽에 빛이 나고 있거든요. 원래 기존 모델은 이 그릴 바만 빛이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엠블럼까지 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과연 이게 국내에 수입될 때는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신형 모델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출시 일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이런 신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도입되고 있어서 국내 법규도 조금 바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멋진 빛나는 엠블럼도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안쪽의 그래픽들이 조금 더 달라졌고, 이 하이빔 같은 경우도 이제 500m까지 빛을 밝혀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도 훨씬 더 나은 램프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한눈에 알 수 있는 부분은 범퍼 디자인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8세대 그리고 8.5세대를 모두 살펴보면은 사실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봐도 많이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확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R 라인 모델을 타고 있고, 심지어 이 차는 국내에 아마 도입이 굉장히 되기 어려운 가솔린 모델입니다. 1.5리터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 ETSI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가솔린 모델만의 또 디자인 요소들, R라인만의 디자인 요소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테일램프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안쪽에 그래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날렵한 느낌을 주고, 이렇게 쫙쫙 뻗은 디자인, 이런 것들이 새롭게 추가된 디퓨저 형상, 그리고 범퍼 디자인, 이런 것들과 굉장히 매칭이 잘 되는 느낌입니다. 자, 실내 디자인의 변화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옵션을 선택하면 조금 더 큰 화면,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로 선명하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외관에 비해서 실내 디자인이 조금 덜 바뀐 거는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소재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마감은 확실히 골프가 이 세그먼트에서 이정표 같은 역할, 기준점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마감이나 품질 이런 것들은 굉장히 표준적이기도 하면서 모자란 부분이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R라인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립감이 좋은 스티어링 휠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각이 져 있기도 하고, 엄지손가락을 파지했을 때 상당히 안정적인 그립감을 선사해 줍니다. 그리고 R 마크가 새겨져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시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체형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알칸타라 같은 소재로 들어있고, 이 폭스바겐의 고성능을 상징하는 이 R 모델을 상징하는 파란색 파이핑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세대가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확실히 더 빨라지기도 했고, 세부적인 디자인, 그래픽도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사용하기 쉽게 변경이 되어 있고, OTA 서비스를 통해서 업데이트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내비게이션이 아예 없습니다. 이 자체적인 내비게이션이 아예 없고, 그냥 스마트폰과의 연결성, 이 연동화를 굉장히 잘 해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앱 커넥트에 들어가서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연동을 시키면 이제는
카플레이 화면을 보고 다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체적인 내비게이션을 쓰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아예 그거 개발할 돈을 아껴서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스마트폰을 연결시켜서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뭐 차체 크기가 달라진 거는 없기 때문에 뭐 뒷좌석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도 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운전석을 맞춰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일단 시트가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트를 굉장히 얇게 만드는 게 추세거든요. 이 일체형 시트가 커서 답답한 느낌은 있지만 기본적인 다리 공간은 꽤나 넉넉한 편이에요. 그리고 뒷좌석에 송풍구도 있고 별도로 온도 조절까지도 되고 USB-C 포트도 2개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뒷좌석 등받이 각도가 꽤나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바짝 서 있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시트에 등을 대고 앉았을 때도 굉장히 편안한 자세가 나옵니다. 자, 해치백이 이 트렁크 공간이 조금 좁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트를 쉽게 접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긴 짐을 넣거나 부피가 큰 짐도 일반적인 세단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출장이 8.5세대 GTI 출장일 줄 알았거든요. GTI는 한 대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 1세대부터 8.5세대까지 골프가 준비가 돼 있고, 근데 그게 다 GTI인 줄 알았어요. 현장 와보니까 GTI는 하나도 없고 거의 대부분 이제 가솔린 모델로만 전시가 됐습니다. 뭐 사실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골프에는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솔린, 디젤 정말 수많은 엔진이 들어가 있었고, 어떤 엔진을 넣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를 떠나서 기본적인 차체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 그리고 셰시의 완성도, 이런 것들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사실 무슨 엔진을 갖다 넣어도 정말 찰떡같이 받아주는 자동차가 골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교과서 그리고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스탠다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기본? 근데 우리 살면서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은 사실은 우리가 이게 약간 중간, 50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기본은 50이 아니라 한 80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골프의 기본 모델은 80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GTI, R, 뭐 GTD, GTE, TSI 이런 모델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 더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가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스탠다드한 자동차가 자동차 역사상 통틀어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BMW 3 시리즈, 911, 그리고 S클래스, 그리고 여기에 폭스바겐 골프. 사실 이 프리미엄과 프리미엄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예전에는 후륜 구동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소형차에도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조금 욕심을 내면서 1시리즈, 뭐 벤츠 A클래스 이런 차들이 생겨나게 됐고, 이런 차들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보다 한 단계 윗 브랜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의 최종 목표가 골프였던 거죠. 골프를 넘어서는 걸 목적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품질이나 이런 것들 투자를 조금 많이 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싸해 보여요. 그런데 제품의 종합적인 완성도나 가격 대비 성능 이런 것들을 따지면 아직도 벤츠나 BMW가 넘어야 할 산들은 분명히 골프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작정 성능이 높은 엔진을 넣어서 출력이 좋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얼마나 잘 받아주느냐, 그리고 어떤 이가 운전해도 그 정도 성능을 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골프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도 그동안 발전해온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전부 다 자동차에 녹여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골프, 그리고 GTI에도 이제 클럽 스포츠가 당연히 따라 붙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최종적으로 R 모델까지도 이제 있습니다. 너가 무작정 높은 출력만 탈 게 아니라 너가 이 출력을 최대한 뽑을 수 있는 자동차를 한번 골라봐, 약간 이렇게 선택권을 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국내에는 일반 골프가 TDI 모델밖에 없지만 TDI 모델도 충분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 1.5 ETSI 모델, 이 모델도 이 나름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꽤 오래전에 국내에서 이제 출시가 됐었던 1.4 TSI 모델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게 진짜 약간 사기캐처럼 연비 잘 나오고, 그리고 반응 좋고 약간 드라이빙하는 쾌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TSI 모델도 기조는 같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1.5L TSI 엔진이 효율, 성능 이런 것들이 조화가 잘 된 엔진이에요. 그리고 가솔린이 주는 청량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뭐 7단 DSG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시승을 조금 해봤을 때는 출력적인 부분, 그리고 엔진 회전수를 높여서 사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디젤 모델에 비해서 이 순간적인 파워, 토크가 이렇게 강력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패들 시프트를 조작하면서 달릴 때 쾌감은 살짝 덜해요. 그리고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약간의 부스트 효과가 있긴 있는데, 중형차들, 그 이상급의 자동차보다는 부스트 효과가 덜 느껴집니다. 와, 역시 기본기. 지금 거의 이 고속 코너 같은 길을 달리고 있는데 기본기가 진짜 좋습니다. 특히나 스티어링 휠 반응, 이런 것들은 진짜 소형차가 좀 배워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진짜 유격 하나 없이 이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리니어하게 무게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내가 얼마큼 이 조향할 때 바퀴가 틀어지는지, 그리고 명확한 피드백을 전달을 해줍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엔진을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TDI 모델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엔진 이런 것도 팔고, GTI 뿐만 아니라 막 클럽 스포츠도 팔고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8.5세대 골프도 언제 들어올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국내에 어쨌든 들어오긴 할 텐데 일반적인 모델보다는 이 GTI 모델의 변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GTI 모델도 꽤나 인기를 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형 골프 지금 8.5세대 모델에 우리나라 타이어가 좀 많이 껴져 있더라고요. 지금 타고 있는 차도 넥센 타이어 껴져 있습니다. 아마 오이 타이어로 국내 업체가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고, 지금은 17인치 휠인데 아마 국내 사양에는 이거보다 좀 더 큰 휠이 들어오지 않을까. 18인치나 19인치, 뭐 18인치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GTI에 19인치 휠이 들어올 것 같고, 그 GTI 19인치 휠도 리볼버 휠이 더 예뻐졌거든요. 뭔가 그 문양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뭔가 마감도 색깔이 조금 더 예쁘게 칠해졌더라고요. 사실 저는 GTI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GTI 얘기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GTI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출력이 높아졌어요. 245마력에서 265마력이 됐고, 뭐 제로백 수치도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더 스포티해진 느낌, 그리고 심지어 그 클럽 스포츠 같은 모델은 옵션으로 아크라포빅 배기 시스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셰시 변화에 있어서는 브레이크 디스크 직경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동력 확보가 원활해졌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가변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됐는데, 이거를 좀 개발하기 위해서 부가티 시론 이런 거 만들 때 부가티의 셰시 개발 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일 높은 사람, 수석 드라이버 겸 이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 쪽으로 이직을 해서. 그 GTI에 많은 기대를 거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이 아반떼 N이라는 엄청난 자동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는 수치도 많이 높아졌고 더 나아진 부분들,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반떼 N을 그냥 들이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클럽 스포츠 같은 모델들은 더 비교가 안 되게 발전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8.5세대 시승은 다 마쳤고요. 빨리 가라 한국인. 누가 봐도 한국인이다. 자, 킵니다. 진짜 오랜만에 쥐어봤어요. 20년 만에 쥐어보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 탔었던 골프가 이 5세대 골프입니다. 그리고 처음 탔었던 GTI 또한 5세대 GTI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진짜 어릴 때 20년 전에 탄 이후로 만나볼 수가 없었어요. 와, 이게 오랜만에 타니까 DSG가 이랬었나? 자, 옛날에는 이 느낌을 잘 몰랐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DSG가 처음 들어간 모델이 이 5세대 골프입니다. 정말 혁신적인 모델이었어요. DSG라는 거, 듀얼 클러치 변속기라는 게
자동화 변속기, 자동 변속기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구조는 수동 변속기에 훨씬 더 가깝고, 그 당시 우리나라 인증받을 때도 이걸 그냥 수동 변속기로 인증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완전 초기형 DSG 변속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덕을 올라갈 때도 진짜 수동처럼 밀리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밀리기도 하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뭐 GTI를 제외하면 그냥 일반적인 TDI 모델 같은 경우, 그리고 뭐 TSI 모델도 몇 있었죠. 그 모델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왜 골프를 좋아하게 됐을까? 왜 골프를 남들에게 추천하고 진짜 골프는 엄청난 소형차다 이렇게 느꼈을까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사실 대부분 변속기였던 것 같아요. 기본기가 주는 이 탄탄함들, 레이저 용접이 들어가면서 차체가 강성이 굉장히 뛰어나졌고,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1.4 4기통 이제 TSI 모델이고 최고 출력이 이제 140마력 정도 됩니다. 근데 느낌이 너무나 산뜻해요. 20년 전 자동차거든요. 근데 뭐 이런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제외하면 순수한 주행 감각 느낌에서는 엄청나게 예전 자동차 같다 뭐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 핸들 돌아가는 느낌이나 변속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소형차라고 해도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미 낮은 속도에서 스스로 기어 단수를 엄청나게 높여서 주행을 합니다. 1000rpm을 조금 넘겠습니다. 한 1100, 1200 이 정도 엔진 회전수 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와, 변속되는 느낌 엄청 좋다. 진짜 그 당시에 몰랐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지나간 여자친구들 생각해보면 걔가 진짜 이뻤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DSG랑 비교하면은 느낌이 많이 다른데, DSG가 그 원초적으로 추구하던 것들, 빠른 변속, 효율성, 이런 것들, 이거는 그대로 간직을 하면서 약간 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DSG는 사실 거의 실수라는 게 없어요. 물론 뭐 6세대인가 7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 막 내리막에서 막 꿀렁꿀렁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토크 컨버터만 쓰시던 분들이 적응 못 해가지고 못하겠다, DSG 변속이 못하겠다 막 이런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싹 보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너무 심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매운맛을 가지고 있었던 변속기인데, 여기서 뭐라 그러고 여기서 뭐라 그러고 여기서 뭐라 그러고 이런 거 이제 한마디씩 다 듣다 보니까 이 모난 애가 동글동글해진 거죠. 근데 이 1세대 모델은 진짜 폭스바겐 엔지니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튜닝을 한 거잖아요, 셋업을.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 엔지니어들이 약간 좀 또 변태끼들이 좀 있기로 유명하거든요. 변태끼가 있는 걸로. 그리고 스탠다드한 자동차를 만들지만 사실 그들의 꿈은 이제 막 골프 R이나 굉장히 이제 높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심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기형 DSG가 오랜만에 타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야, 운전하는 맛 난다. 야, 이게 어떻게 20년 된 소형차가, 어쨌든 이렇게 20년이 지난 자동차를 타도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차를 진짜 잘 만드는구나를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우와, 카페트 하나 사고 싶다. 그래서 이런 멋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영화에 나올 법한 고대 도시. 그리고 요 길로 가다 보면 이제 폭스바겐 이 행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메인 호텔이 나오고, 그 골목 초입부터 폭스바겐 차들이 쫙 있거든요. 신형 티관입니다. 신형 티관. 완전히 달라졌죠, 디자인.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앞에도 달라지고, 요거 이제 신형 골프. 얘도 신형 골프. 요 앞에는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가 전부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골프를 타고 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거 운전 교습 차량인가?
차선 잘 지켜 임마. 저건 경찰인가? 좀 경찰인데 뭐 단속한다. 음주 단속하나 보다. 엄마야.